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또 우리가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또 이 과정이 전기를 입문하시는 분들도 또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제 전동기가 되겠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이것도 한번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요. 왼손. 그래서 플레밍은 우리가 영국의 전기공학 학자인데, 존 플레밍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나오는데, 왼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FBI라고 그랬어요. 그죠? FBI. 그래서 F는 힘이고, 요거는 자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I라는 전류죠. 그죠? 전류의 방향. 그러니까 뭐죠? 자석이고,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 자석에서 이게 어떤 코일이 회전을 하면은 이 방향으로 힘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 자석은 뭐예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조금 그린 게 있는데, 여기가 N에서 이렇게 S극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석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여기에 뭐예요? 이 도체가 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도체가 여기에 뭐죠?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 도체가 이거고, 이쪽에 가니까 이 윗방향으로, 이 엄지손가락 다 직각이니까 여기는 자석, 요거는 전류 하니까 이 윗방향으로 뭐죠? 이렇게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힘이 전자기력이죠? 전기자기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 전류가 이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코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코일이 회전하니까 우리 뭐죠? 힘도 회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회전 운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인데, 전동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때, 전동기의 뭐죠? N이라는 회전수는 P분의 120F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극수인데, 이거는 이제 코일을 뭐 2극으로 감고, 뭐 4극으로 감고, 뭐 6극, 8극 해서, 이건 극수라고 그랬어요. 극수로 감으면은, 여기 뭐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4극으로 감는다고 보통 4극이 많은데, 4극으로 감으면은 뭐죠? 120에 우리가 F가 64이클이니까. 요렇게 하면 뭐죠? 4, 3, 3, 6, 18, 1800 RPM이 되는 거예요. RPM. 우리가 회전 각도를 갖다가 뭐죠? 라디안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지? 분당 회전수죠? 레볼루션 per minute MINUT 해가지고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분에 이게 1800 RPM이라는 것은 1800번이라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회전을 1800 회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상회전 방향이 이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1800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2극짜리 같으면 뭐죠? 3600번 회전하게 되겠죠. 이 모터를, 전동기를 만든 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사인 곡선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라디안법 했는데, 라디안법은 이제 세타는 오메가 t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당 회전수인데, 여기보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이제 1700 얼마 RPM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전동기에 실제 전기기기 할 때 공부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1800 RPM.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볼루션 퍼 이게 세컨드도 나와요. 그러니까 RPS도 있고 RPM이 있는데 보통 RPM을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전기기기 책을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 오른손 법칙은 요거는 뭐죠? 이게 똑같이 이게 뭐냐면 VB입니다. VB.
이때 V는 전압이 아니고 요건 뭐죠? 코일이 뭐 회전하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속도. 똑같이 자석마다 요거는 이제 전압이 되겠죠. E라는 게 6이 전압이 되는데, 자 이것도 뭐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른손이니까 여기 뭐죠? VBE죠. 그죠? 이거는 전압이고 요거는 뭐죠? 자속이고 요거는 그 뭐죠? 그 이 저기 뭐죠? 이렇게 회전 속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동하는 그 속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로,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뭐 이렇게 거꾸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VB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은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죠? 여기가 만약에 S고 여기가 N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뭐죠? 자석은 N국에서 S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도체가 있고 도체에 뭐죠?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흐른다 그러면 뭐죠? 여기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 N국에서 S국으로 가고 여기 자석의 방향이고 이건 전류의 방향. 즉 유기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동하는 속도니까 여기서 이 코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 유기전압이 뭐 이렇게 사인 곡선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우리가 그 발전기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왼손하고 오른손 범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은 F다 이것만 하나만 알면은 이게 양쪽이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뭐 오른손은 V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그거야 암기하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왼손은 F다 그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은 FBI, VB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전동기에 아까 그 이제 제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제 전동기에 뭐예요? 그 우리가 삼상 교류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거기에 뭐죠? 자석이 회전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그림상으로는 N극하고 S극이 꼭 영구자석같이 이렇게 우리 말꽃자석이나 뭐 그냥 자석같이 N극에 쓰는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코일을 감아 놓으면은 이 그 우리가 이제 사인 아까 그 삼상 교류가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로 자석이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죠. 회전하니까 그걸 우리가 회전자계 또는 회전자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로타가 이 따라서 돌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그 원리는 이거라는 얘기죠. 원리는. 그래서 회전자계 또 회전자속. 그래서 뭐죠? 이 코일은 제가 그 무효전력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코일은 그 이게 회전자계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효전력이 꼭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도 되고, 자, 마지막으로 변압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한번 다 지울게요. 변압기. 변압기죠. 자, 변압기는 우리가 변자가 뭐죠? 압이니까 전압을 갖다가 변경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변압기가.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했잖아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했고, 유도 법칙도 아마 앞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도 했고, 그 다음에 뭐죠?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가면 이렇게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이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코일에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이 방향으로 자석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 영국의 화학자, 물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저 앞에 썼지만 뭐죠? 우리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에서 자속이 변하면은 기전력이 6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여기 L이라는 비례상수가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그러고 di에서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은 이
이게 뭐죠? 유기기전력 방향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저기 뭐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가지고 이게 역기전력의 의미를 우리는 뭐죠? 렌츠라는 게, 이 렌츠라는 분은 누구냐면은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의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름도 좀 이상하죠. 그죠? 렌츠. 렌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이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역기전력. 그러니까 역기전력 하면은 렌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뭐죠? 사실은 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은 거의 개념상으로 거의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법칙보다도 이건 뭐 이렇게 이제 전자기계에서 할 그런 얘기고 우리는 뭐야? 이 변압기의 원리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까도 뭐예요? 우리가 쭉 코일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감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코일을 안 그러면 이렇게 될까요? 코일을 이런 식으로 감아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로 이렇게 그죠?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위로 이렇게 이제 기전력이 여기 조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뭐 이렇게 쭉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았는데 쭉 이렇게 가서 여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고 이렇게 보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흐르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자석이 위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자석이. 그죠? 이게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여기에 만약에 또 이제 코일이 있다면은 이 자석이 가가지고 다시 뭐예요? 또 여기서 자석에 해당되는 또 이렇게 이게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 갖고 기전력이 또 유기되잖아요. 그 유기 기전력이 또 그림이 또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석이 이렇게 가니까 뭐죠? 자석이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유기 자석이 지금 이렇게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생긴다. 여기 자석의 방향으로 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유기 기전력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변압기를 보면요, 이 철심이 이렇게 있어요. 철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예요? 쭉 이런 식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기죠. 그죠? 이렇게 감기면은 여기에 뭐죠?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자석이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석이 파이가. 그러면 자석이 하니까 뭐죠? 전류가 또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서 뭐죠? 이제 기전력이 유기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유도를 받아서 이제 유기 기전력이 생기는데, 여기 이제 변압기 같으면은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흐른다는 얘기고, 또 여기에 뭐죠? 쭉 이제 2차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흐른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변압기 같은 거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1차 전압 V1이고,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2차 전압 뭐죠? V2고, 여기 이제 I2고 이랬을 때, 전력은 변함이 없어요. 전압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감는수가 요거를 먼저 1차 코일의 감는수가 N1이고 이 2차 축의 감는수를 N2라 그러면 요걸 우리가 권수비라고 그러거든요. 권수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압비하고 마찬가지예요. 전압비하고. 이걸 우리가 V보다는 뭐죠? 보통 E1, E2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어쨌든 V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E1, I1, E2, I2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예요? E1분의 E2. 여기 권수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권수비, 코일을 감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0번 감고 여기가 10번 감았으면 뭐죠? 2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여기가 10번 감고 여기 20번 감았으면 10분의 20. 그러니까 N이 2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수비라고 그러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권수비가 2배가 되면 뭐예요? 전압도 뭐죠? 2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0번을 감고 이 차를 20번을 감았다면 2가 되니까 여기가 뭐죠? E1분의 E2는 전압은 여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합을 한다는 얘기죠. 전압을. 그러니까 어째 감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번 강의에서 우리가 뭐예요? 발전기 전압은 뭐 11,000볼트에서 22,000볼트니까 그 전압을 뭐예요? 우리가 그 최고 막 765까지 승합을 하잖아요. 뭘로 승합해요? 변압기 갖고 승합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나 전력은 뭐예요? 전력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뭐 요걸 N이라 그러면 전류비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뭐죠? E1, I1은 E2, I2가 돼가지고 이 전력은 같다는 얘기죠. 이 전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진다 그러면은 엄청난 발명이죠. 그죠? 전력을 요거만큼 생산해서 이거만큼 크게 키워준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그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에너지, 원래 전력도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전압하고 전류는 곱한기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승합을 한다 그러면 전류는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죠? 만약에 강압을 한다 그러면 뭐죠? 전압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전류는 커지는 결과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 요거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변압기가 뭐 이거 말고 뭐 변압기 손실이니 뭐니 들어가면은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뭐 또 전기 기기에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죠? 아마 요거지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아주 기본적이지만은 꼭 알아둬야 될 거, 이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변압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건 뭐죠? 플레밍의 뭐죠?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하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하고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인데 그걸 딱 하나로 표현한다 그러면 뭐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압기가 발명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직류를 안 쓰고 교류를 썼다고. 왜? 누구죠? 테슬라가 이 에디슨을 이겼다고 그 직류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사실은 기여한 게 그 전기계에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변압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여러 가지 설명하면은 또 조금 또 더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원리만 하고 변압기에 대해서 또 하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변압기도 있고 쉴드 변압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노이즈 컷오프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NCT도 있고 좀 이렇게 특성이 다 달라서 이게 어떤 때 쓰면은 이게 좋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 기회에 필요하면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쉬어가는 시간, 쉬어가는 강의하면서 제가 한번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